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영광스러운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목사님들이 너무 놀랍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어,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사역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하나비전 청년부 이야기 세 가지랑, 그리고 이제 방역의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었는데, 다 넘어가고, 네, 안전한 방역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온라인 수련회도 이렇게 준비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했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자 양육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는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유철 목사님 이야기처럼 정말 이렇게 놀라운 해답까지 닿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도 어려웠었고 참여도 어려 소그룹도 계속 고군분투하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15분을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것만 이야기해도 한 1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안전한 방역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마지막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실제적인 것만 나누고 네,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방금 이제 우리 김성희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청년부에 확진자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진행되게 되었었는데요. 어, 이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예배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이것을 준비하는 각 교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야기는 세 가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보건소의 방문과 명단 개별 확인과 어려움의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를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파주 산막교회 이제 방역 사례를 모티브 삼아서 8단계 매뉴얼을 가지고 방역을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그리고 교회 내 의심 환자 발생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교회 내 감염 환자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이제 역학조사 진행 시 매뉴얼 이 8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교회였다는 게 전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제는 저희는 교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QR코드 등 예배 참여자 명단을 미리 갖고 있었던 교회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때 드렸던 청년 예배 전에 예배실 소독이 진행되었었다라는 것도 전제고요. 그리고 이때 예배 참여자들이 발열 체크와 마스크와 그리고 비닐 장갑까지 착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단과 설교자인 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회여서 수어가 있습니다. 근데 수어는 입모양이 보여야 돼서 수어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전제 상황 가운데 감염자가 청년 예배에 들어왔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방문입니다. 제가 이제 아기들을 예방 접종하려 병원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정신없던 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받을까 했는데 이제 그 청년의 전화가 왔습니다.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직장에 증상이 있었던 어떤 직원이 증상이 있었으면 빨리 검사를 받으러 갔었어야 되는데 검사를 안 받고 미루다가 한번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인 걸 뒤늦게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 이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회사가 전수조사를 받게 되었고 거기에 수많은 확진자가 미리 벌써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청년이 자기가 양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선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담당자로 이제 제 번호를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목사님께 연락이 갈 거예요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 청년에게 괜찮다고 이제 괜찮냐고 위로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 정신없는 중에 더 정신없는 일이 발견했고 이것을 지혜롭게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참 열심히 방역했었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른 것보다 교회가 안전하다고 현장 예배를 강조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가 보이는 상황이었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좀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보건소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챕터 1 이제 보건소 방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거 없이 그냥 명단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요구하는 것도 없이 너무 간단해서 이게 끝인가? 근데 아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더 요구하는 게 없길래 저도 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인가? 명단만 그냥 보건소가 명단을 가지고 있으려나 보다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냥 전화 끊기 전에 물어봤어요. 이게 근데 명단을 왜 요청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명단이요? 오늘 이분들에게 오늘 검사를 오늘 받아야 된다고 문자를 다 보낼 거예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희 청년부 예배 전체가 확진자에 대한 문자 연락이 간다는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배 참여자 전체가 검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되십니까? 일단 우리 청년 예배 전체가 확진자와 함께 예배 드렸다는 것이 이제 다 알게 된다는 뜻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여러분 청년들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50대, 60대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이제 전화가 빗발치고 확진자가 다녀가면 교회 공식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검사를 받는 검사조가 밤늦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과 학교와 공동체 다 이야기하고 검사를 받으러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뭐 팀장님 이번 주에 교회에 갔는데 확진자가 나와서 검사 받으라고 문자가 왔는데 조기 퇴근을 해야 돼서 검사를 받아도 될까?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다 청년들이 삶에서 해야 되는 이 후폭풍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보건소에서 이제 교회에 찾아와서 검사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제가 목록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어떻게 이제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방역 상태를 체크합니다. 이제 발열 체크를 잘하고 있었는지 마스크 썼는지 그리고 예배 참여자 명단을 이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바로 제출해야 돼서 예배에 이제 참여자 명단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를 한번 둘러보면서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2m씩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합니다. 그래서 좌석에 스티커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의자가 트여 있는지 이걸 통해서 이제 이 확진에 대한 근거가 교회가 잘못이 있는지 확진자의 잘못인지 이걸 체크합니다. 그래서 미리 교회에 2m씩 거리가 줄이가 잘 되는지를 예배 장소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CCTV 검사를 쭉 하는데요. 이 확진자의 동선들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건소 방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보건소가 다 방문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해야 할 것이 명단 개별 확인입니다. 명단 개별 확인이 이제 왜 CCTV라는 것이고요. 왜 중요하냐면 요새는 좀 달라졌는데 저희 이때는 1인당 코로나 개별 검사 비용이 한 10만 원인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검사 대상이라는 문자 연락이 가야 무료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이제 받아서 확신을 해야 하는데 이제 보건소 방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사람한테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서 이제 이것이 음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검사를 오늘 받으면 내일 나옵니다. 하루가 걸리는데 저희가 이날이 목요일인가 금요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금주 주일 예배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들을 빨리빨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혹시라도 모두 음성이 나오면 이제 주일날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빨리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어려운 것이 명단 개별 확인이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바로바로 검사를 받아줬고 결과를 잘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 연락이 갔는데 검사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독촉하면서 검사를 받아야 했고 이것들을 확인한 작업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됐습니다. 저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회로 이제 청년부에도 그런 비율이 많은데 이때 예배에 참여한 한 청년이 이제 교회 내 경조사나 이런 걸 다 찾아다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특별한 청년이었는데요. 이 청년이 검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다고. 이제 얘기가 통하지도 않고 근데 이 청년이 양성이 나오면 진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 데리고 어떻게 하느라고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받기까지 마무리하는 여정이 이제 이 실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려움의 실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요. 진짜 어려운 게 뭔지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는 확진자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확진자가 또 생기면 지금까지 말한 과정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 이게 확진자가 또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방역에 대한 실패 이미지였습니다. 이게 소문이 돌면서 이제 교회 방역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요새는 그렇게 뭐 어느 교회라고 이제 막 문자로 뜨진 않습니다. 이게 확실히 확인만 되면 교회 내부 소문만 되지 외부로 이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통제나 명단 정리나 잘 됐다, 보건소에서 판단이 괜찮다면 대부분 가려줍니다. 그래서 외부는 문제가 없었지만 내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청년 부모님들이 청년들을 예배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다쳤다. 이게 세 번째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담당 사역자에 대한 험담이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뭐 그 목사님 이제 뭐 사무실에서 마스크 벗고 커피 마시더라.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청년들이랑 히히덕거리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뒤에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두 개가 참 어려웠는데요. 다른 건 견딜만 했는데 이거였습니다. 검사받은 청년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실제로 직장을 실직한 청년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 교사들은 교감 선생님들로부터 교회 불가 처치를 받았고, 그리고 많은 직장들은 실제로 교회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청년들에 대해서. 이 시국에 교회 다녔다고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프레임이 씌워졌고, 그리고 이런 공식적 말고도 비공식적으로 직장 내에서 노골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갔던 사람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당사자의 어려움입니다. 당사자가 어떤 일을 겪는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정말 전화랑 연락들을 수백 통을 받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검사를 제가 나오니까 그 친구한테 상황을 계속 물어봤어요. 그때 너 어디 갔었지? 이러면서 전화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지나온 동선들의 담당자들이 이 청년에게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발하면서 확진자는 거의 뭐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이제 너 정말 확진이야? 진짜야? 이런 카톡들을 엄청나게 받고 그리고 이 동선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제 그냥 회사에서 증상이 있어서 그냥 당한 건데 이게 요새 이제 이 사회에서 코로나 양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낙인이 됩니다. 이 청년도 결국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픕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몸에 참 아프다는 후유증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픈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렸고요. 사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내부의 소문, 교회 이미지 회복을 어떻게 할지가 참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몰된 이미지 쇄신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이제 신년에 정말 가장 안전한 예배를 홍보하기 위해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아예 가장 안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려서 이것을 조금 이제 이미지 회신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점점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사 청년들의 어려움들은 이제 대신방을 해서 그 청년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교회 내 성도의 기업에 저희가 실직 청년들을 좀 조인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다시 한번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어려움은 이제 개별 케어를 통해서 많이 연락을 했고 정말 위로를 했고 근데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된 것은 감사하게도 저희가 모두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당사자 청년이 신학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이 잘 마무리되어서 네, 이렇게 지나올 수 있었고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실제적으로 네, 말씀드렸던 네,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